안녕하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 좀 다른 환경에서 오늘 이제 라이브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라이브로 이제 하지정맥류 이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제가 원래 검사하는 방이 사실 여기는 아니거든요. 여기는 수술방이라 수술하는 이제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 초음파도 있긴 한데 오늘 사실 검사하는 초음파는 아니에요. 검사용 초음파는 아닌데 검사실은 조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오늘 수술장에서 이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수술장이에요. 수술장이다 보니까 뒤에 뭐 가려야 될 거 없죠? 지금 네, 금고가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수술장에 금고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약품들을 저기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금고도 있고요. 또 옆에 저희들이 또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 약제 때문에 약물을 투입하는 그런 모니터링하는 장비랑 뭐 약물 이제 주입하는 주입기들 연속으로 이제 주입할 수 있는 주입기들도 있긴 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공간입니다. 산소 탱크도 있고요. 이런 공간이 있는 곳에서 이제 수술을 좀 받게 되고요. 저희가 검사를 하고 저희가 보통 이제 수술을 하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밝은 환경에서 오늘 좀 설명드리고요. 아마 이제 검사실은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제가 보통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초음파 검사는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좀 검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방 안에서 좀 좁은 방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브 하기에는 조금 이제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서 오늘 검사를 여기서 좀 진행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뭐 세세하게 뭐 검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시술을 받았던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텐데 만약 시술을 받은 혈관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지금 두 분이 서서 계시는데 그런 검사들을 좀 할 때 좀 이제 다리 쪽을 위주로 저희가 일단은 이제 보여드리면서 검사를 좀 진행할 거고요. 아마 핵심은 초음파를 보는 게 아마 핵심일 거라서 초음파 화면을 띄워서 검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네, 하지정맥류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좀 저는 이제 진료보는 수술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해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하지정맥류 진단까지 다 했는데 그냥 이거 하지정맥류 진단이 틀렸어 혹은 뭐 하지정맥류 검사를 하고 나서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혈관들이 없으니까 돌출된 혈관들이 없으니까 뭐 시술을 안 해도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은 검사상 이상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한데 여기서 그냥 치료를 안 하면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그냥 사실은 환자의 상태나 검사 결과를 모르는 분들이 옆에서 그냥 이거는 뭐 치료 안 해도 돼 그냥 살아도 돼 라고 하셔서 저렇게 이렇게 지내시다가 몇 개월 뒤에 진짜 다리 한쪽이 팅팅 부어서 혹은 굉장히 좀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또 검사에 대한 사실 오해들도 있고 이게 검사했을 때 도대체 뭘 보는 거냐 뭐 역류를 한다는데 뭘 보는 거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검사를 좀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시잖아요. 굉장히 젊은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령, 그리고 노령,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든 이제 분들의 질환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셨는데, 뭐 요즘은 생활 환경들도 그렇고 많이 걷지도 않고, 사실 이제 뭐 비만이나 이런 인구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대사증후군, 뭐 당뇨 환자분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젊은 당뇨라는 얘기들도 많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진단되고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일수록 사실 치료 시기를 잘 적절하게 사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적정하게 사실 고장이 났을 때 이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즘 검사를 하시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이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시술을 받자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약간 진행이 좀 이제 많이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이상이 많이 된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뭐 시술까지도 말씀드리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분은 사실 대표적인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 20, 30대, 20, 30대 맞죠? 20, 30대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고요. 여성분들이 다리를 조금 이제 검사를 좀 해보는 거고, 아마도 역류가 아주 심하진 않을 거예요.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검사를 좀 먼저 해볼까요? 할 때 저희가 하지정맥류 검사는 조금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이 패드들이, 수술 패드들이 일반적으로 높낮이가 이제 사실은 높낮이를 좀 맞출 수가 있어요. 위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데 또 이제 하지정맥류 검사를 하는 병원들은 일반적으로 사실 수직으로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수직으로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되면서도 각도 조절도 돼야 되거든요. 이런 각도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 검사는 우리가 유발하는 검사예요. 유발시켜서 역류를 만들어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혈액이 흘러내릴 수 있는 이제 각도로 환자분을 조금 세워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경향이 있죠. 네. 허스키님, 사실은 이렇게 유나 씨나 이렇게 걸그룹들, 그리고 요즘 되게 마르셨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분들 중에 정말 이제 뼈말라 다이어트가 유행할 정도로 굉장히 마르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활동량은 많고,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활동하시면서 뭐 춤도 춰셔야 되고, 활동하시면서 활동량은 많고,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서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겠죠. 또 근데 높은 힐도 신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근육 감소까지 생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리에는 세 가지 펌프가 있다. 심장은 우리가 동맥을 짜주는 중요한 펌프지만 다리에도 정맥을 짜주는 세 가지 펌프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발바닥에 있는 발바닥 아치, 그리고 종아리 펌프, 그리고 허벅지 펌프, 이 세 가지가 잘 작동을 해야 혈액이 위로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육이 아예 없어서 그 펌프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사실 정맥 부전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선 저희가 검사를 조금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시간상 맞을 것 같아서요. 오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누가 들어오실까요? 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벗고 여기 누우시면 됩니다. 네. 네, 들어와 주세요. 지금 약간 약간 쑥스럽죠. 네, 반드시 누우면 됩니다. 반드시 눕고, 네, 누우시면 됩니다. 누우시면 되고요. 검사를 제가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신발을 좀 벗을까요? 제가 조금 세울 거예요. 세울 겁니다. 세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환자분이 이제 올라가면 제가 초음파 화면을 좀 띄울게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발판도 제가 좀 세울게요. 잠시만요. 여기도 발판이 아까 조금 가릴까봐 제가 수술할 때는 발판을 거의 안 쓰니까 제가 좀 내려놨어요. 네, 쭉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동작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병원마다 이렇게 세워서 하는 병원들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서서 계단 같은 데서 서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환자분이 이제 각도로 아예 서서 검사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기 위해서 종아리 근육이나 이런 발목이나 허벅지 근육을 계속 짜다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지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약간 한 60도 정도 눕힌 상태에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환자분이 좀 힘들어 하실까봐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면 꼭 이제 말씀을 좀 드리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죠. 제가 그러면 검사를 조금 진행하게 초음파 화면을 좀 띄워볼게요. 네, 검사를 할 때는 환자분 제가 이제 위치는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제가 이제 보통은 초음파 기기를 여기를 두고 하는데 수술할 때는 또 반대쪽에 두고 해서 이렇게 좀 두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 이제 살짝만 틀어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젤을 조금 더 바르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검사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좀 보일 거예요. 이런 화면이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뭔가 보일 거예요. 뭔가 보이는데 까만색 동그라미가 가운데 보일 거예요. 까만색 동그라미 보이는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제 정맥혈관이죠. 정맥혈관이고요. 이 정맥혈관을 저희가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선이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피하 지방층이에요. 위에 정맥혈관이 있는 구간은 피하 지방층이에요. 그래서 피부 주변에 이런 혈류들을 모아서 이동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보이는 게 이제 근육들. 이제 지금 종아리니까 비복근이나 이런 가자미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관찰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혈관의 크기도 중요하죠. 크기도 중요하고 그래서 크기를 사이즈를 잽니다. 저희가 이제 크기를 필요에 따라서 사이즈를 재서 크기 사이즈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한 0.3cm 정도 나오거든요. 0.3cm 정도 나오면 사이즈만 보면 사실 약간 늘어났다 혹은 이제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갈 정도로 늘어난 정도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정맥류 검사할 때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혈관의 기능을 봐야 되는 거라 저희가 이렇게 단축, 저희가 장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 혈관을 이제 단축으로 원형 형태로 그냥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류하는 부분들은 장축으로 역류가 전반적으로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류 검사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축으로 돌려서 봅니다. 그래서 길게 혈관의 형태를 잡아서 봐야 되죠. 이 상태에서 보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혈관이에요. 혈관이어서 이 부분의 역류 정도를 보게 되는데 역류를 보는 것은 도플러, 칼라 초음파라고 하는 도플러 초음파를 보게 돼요. 도플러 초음파를 보게 돼서 혈류 흐름이 이제 나한테 오는 방향으로 혈류가 오는지 혹은 나에게서 이제 멀어지는 방향으로 혈류가 오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검사가 칼라 초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발 검사라고 했잖아요. 유발 검사라는 게 제가 혈액을 짜서 놓게 되면 혈류가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갔다가 중력 때문에 쭉 내려오게 돼요. 내려왔을 때 혈류 이제 흐름을 관찰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올라가는 혈액을 파란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온 혈액을 빨간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혈류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혈류가 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오늘 지금 검사상 그러니까 역류하는 부분들이 일부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가지들이 있고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옆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혈관이 가장자리 판막이 새는 구간일 수도 있지만 옆으로 새는 이제 약간 가지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만 샌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적극적으로 치료보다는 그냥 경화 치료나 다른 치료를 조금 하면서 보는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류하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금 보면 여기서 이상 있는 게 지금 당연히 이제 젊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이런 분들은 크게 이상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기는 많아요. 많긴 많은데 저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위쪽이라 제가 지금 혼자 검사를 보통 하고 있어서 손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는 게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위에 뭔가 그래프가 보일 거예요.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보이거든요. 사실 저런 그래프가 보였을 때 역류하는 파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 파형 자체가 이제 뭐 진단 기준이 이제 뭐 0.5초 막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0.5초 이상 사실 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작은 거 5칸이거든요. 아래 요 칸이 있는데 작은 거 5칸이거든요. 그래서 그 5칸 이상 역류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류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축으로 잡았을 때 역류가 전반적으로 있을 때 사실은 더 의미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은 이제 저렇게 가지 틈새에서만 새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변 가지들만 좀 새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부분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뭐 보존적 치료나 혹은 이제 국소적으로 경화 조사라고 하는 주사 요법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하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에 따라서 하는 방법들은 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고요. 그래서 역류하는 구간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도 아주 미세하게 새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역류가 그렇게 심한 부분들은 있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아래쪽 봐도 아래쪽으로 뭔가 그래프가 보이는데 위쪽으로 그래프가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게 정상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늘어난 이상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그래프들이 길게 보이는 게 이상 있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제가 일단은 좀 볼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칼라를 보고 다시 장축으로 잡아서 혈관을 보고요. 혈관을 보고 그래서 제가 유발하기 때문에 조금씩 짜주고 힘드신가요? 그러니까 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혈류를 계속 아래쪽에서 짜주고 유발을 해주다 보니까 어지럽거나 그러신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 제가 검사하다가 앞쪽으로 약간 꼬꾸라지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도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보면 뭔가 빨간색으로 미세하게 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새는 양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처럼 조금 높은 양으로 새는 것보다는 좀 새는 양이 좀 적어 보이죠? 높낮이가 좀 다르잖아요. 높이에 따라 새는 이제 혈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속도가 저렇게 이제 좀 낮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치료를 계획할 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저렇게 위에 새는 구간들은 있어요. 근데 일정 구간 저렇게 너무 낮은 속도로, 그러니까 혈류 속도가, 그러니까 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조금 먼저 하는 게 우선이긴 해요. 그래서 새는 속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높이도 중요하고, 이 시간도 중요하다는 점을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제가 그러면 이제 검사, 지금 정상인 혈관들을 제가 다시, 정상인 혈관을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정상인 혈관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장축으로 보면, 까맣게, 안에 이제 혈액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까맣게 보입니다. 어둡게. 어둡게 보이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의 혈관이에요. 정상이고, 만약에 시술을 받거나 뭔가 이제 조치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간혹 환자분을 이제 한참 문진을 하고 검사를 하는데 문진 때는 말씀을 좀 안 하시는
밑에 의자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네, 문진 때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문진 때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검사하실 때 이상 있는 부분을 사실 그러니까 검사하다 보니까 좀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있어서 이거 시술 받으신 거 아니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그때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 저희가 시술을 받았는지 혈관에 뭔가 조치를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혈관이 변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저희 이제 직원이 있어서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이제 바꿔서 한번 볼까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누워주시면 되고요. 누워주시면 제가 다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세워볼게요. 세워보고 진행을 할게요. 이제 패드도 조금 올리고 그래서 간혹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간혹 굉장히 좀 심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젊은 분들도 꽤 많아요. 꽤 많고 지금 오늘 검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그냥 병원에 사실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우리 식구들이거든요. 식구들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좀 심해서 오신 경우는 아니겠지만 아니니까 사실 증상이 역류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역류가 심한 분들도 젊은 분도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저희가 혈관을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이제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고 혈관이 좀 보일 거예요. 지금 보이는데 아까 위치랑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가운데 동그라미가 하나 보일 겁니다. 동그라미가 지금 보이는데 요 부위에 아까 구조랑 좀 다르게 저쪽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 볼까요? 밑에 뭔가 음영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제가 보이면 지금 아래쪽 보면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그 아래쪽으로 까만 음영이 보이죠. 예. 이 음파가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제 어두운 화면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들 하는 베나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아노아크릴레이트가 이 혈관벽에 붙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영구적으로 사실 자리 잡는 거거든요. 자리 잡다 보니까 이렇게 투과하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찰이 좀 되고요. 이것도 이제 담축으로 봤을 때는 저런 모양이고요. 장축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올라가 볼까요? 잠깐만요. 살짝만 죄송해요. 제 위쪽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하얀 음영이 좀 보일 거예요. 하얀 구조물이 보이는데 저기 안에 이제 접착제 성분이 들어가서 저렇게 자리 잡아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구분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혈관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주로 보는 게 음영을 조금 보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 이 까맣게 뒤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음영이 보이는지 까맣게 음영이 보이는지 좀 보는 거거든요. 봐서 반사 음영이 보이는지.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시술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베나실이라고 하는 이런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접착 물질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길게 장축을 해도 비슷해요. 아래쪽으로 뭔가 까맣게 어둡게 보입니다. 어둡게 보여서 요거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혈관벽이 이렇게 이제 다른 약물을 쓰거나 레이저나 고주파 혹은 뭐 클라리벤, 플레보그립 이런 시술을 하더라도 변화된 거는 다 보여요. 보이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는 흡수돼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래쪽에도 이런 구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로 변형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술을 안 받은 부분들은 아래쪽에 여기도 양쪽을 시술 받았거든요. 양쪽에 시술 받아서
아래쪽에 동그라미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사실은 크게 다른 이제 밑으로 이제 어두운 음영 보이지 않죠. 근데 지금 시술 받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차이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상 있는 이제 시술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합니다. 잠깐 계시면 제가 저희 화면 조금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질문들이 좀 있는 거 좀 보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래서 검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 같이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하지정맥류는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검사거든요. 검사기 때문에 꼭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려드릴게요. 내려드리고 네,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시면 되고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시고 제가 정리가 되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하지정맥류 저희가 검사를 제가 오늘 조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여기서 세부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제가 이제 뭐 세부적으로 다 사실 보여드리긴 좀 힘들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하지정맥류 검사는 육안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출되지 않았어도 하지정맥류는 있을 수 있고, 저희가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성정맥부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맥부전이 생긴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도플러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는 조금 보여드리기에는 좀 그랬지만 조금 과장되게 검사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시가 됐는데 아까 그 프로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흔들거나 혹은 약간 방향을 좀 다르게 하면 좀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새는 소지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들은 그렇게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좀 이제 검사를 해서 이상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걸 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게 이제 여름철이라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더워지면서 혈관도 확장되면서 그로 인해서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그냥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이거 하지정맥류 아니야 라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괜찮아 보여 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진단이 늦어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하지정맥류를 진단을 받았는데도 그냥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랑 지장이 없다더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진행 정도에 따라 굉장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지정맥류는 단계별로 이렇게 증상별로 단계를 보면 보통 한 3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피부 변화 혹은 궤양까지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치료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꼭 진단이 됐으면 사실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한 병원에서만 그냥 확인받고 뭐 치료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뭐 주변 병원에서 방문하셔가지고 몇 군데에서 확인하시고 치료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왜냐하면 치료할 때 뭐 혈관 치료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적절한 시기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를 놓치시면 그 다음은 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저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뭐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이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조절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사실은 조절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소피아님이나 지금 엔테론 얘기도 하시고, 저도 엔테론이나 이런 식물성 플라보노일 성분들도 많이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런 약들도 분명히 증상 조절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겨버린 하지정맥류, 정맥부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약을 드신다 그래도 좋아지진 않아요. 그 구조적인 부분들이. 근데 증상을 좀 조절하면서 좀 이제 삶의 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폼롤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제 요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약간 마사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요. 근데 너무 과도한 마사지는 좋지 않다. 왜냐면 사실 가볍게 근막을 좀 풀어주는 건 좋지만, 많이 부어있는 분들이나 뭐 정맥이나 이런 림프관들이 손상된 분들,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마사지를 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오히려 손상을 악화시키면서 부종이나 심해지면 사실은 혈전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부어서 폼롤러를 하신다라고 하면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시고, 좀 근막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조금 근막을 좀 풀어줄 포인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림프절들이 있는 부관들을 너무 세게 압박하는 거 좋지는 않고요. 이승현님께서 이제 뭐 중요한 질문이시긴 한데, 하정민유가 미용상 외에 건강상에 어떤 해가 오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미용적인 측면으로 시술하는 것은 뭐 그렇게 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용적인 부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뭐 혈관이 돌출됐다, 뭐 피부가 울긋불긋한다, 실핏줄들이 보인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사실 포인트이긴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실 건강상의 사실 문제도 분명히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그냥 돌출된 혈관이 나온다, 그래서 미용상의 치료다라고 생각들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맥부전이 생기다 보면 결국에는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왔다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환이 안 되면서 노폐물도 쌓일 수도 있고 여러 대사물질도 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체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혈관의 압력 변화도 생기면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리 뭐 통증이랄지 혹은 감각 이상, 뭐 시리고 열감 뭐 이런 것들도 발생하거나, 대표적인 게 뭐 무겁고 지도 나고 붓고 이런 증상들, 그리고 피부 질환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혈관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혹은 역류가 너무 심해지면 이제 와류 현상들이 생겨요. 이렇게 혈관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막 이제 우리 소용돌이 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이 혈구들이 깨지거든요. 혈구들이 깨지면서 혈전들이 생겨서 그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정맥부전, 이 표재성 정맥부전이라고 하거든요. 피하 지방층에 있는 우리 일반적인 하지정맥류에 있는 분들이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가능성도 더 높고요. 그리고 피부 밑에 있는 혈전들이 생겨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발판이 있어야죠. 발판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 거고요. 허스키님, 여름이라 압박 스타킹을 잘 착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름이 혈류량 증가도 그만큼 되기 때문에 역류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여름철에는 압박 스타킹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뭐 탄력 밴드나 아이스팩을 이용할까 하긴 하는데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압박 스타킹만큼 뭐 좋은 방법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압박 밴드 같은 경우는,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발목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압박을 줘서 혈류를 위로 올려주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압박 스타킹 신고 생활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역류가 굉장히 좀 심하신 분들이나 혹은 많이 부으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하게 되면 이 약간의 더 많이 붓는다거나 혹은 통증으로 이제 약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맥순환 개선제들도 분명히 영향이 되기 때문에 정맥순환 개선제들도 이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테론, 우리가 베니톨,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검사 시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혈관을 좀 봐야 돼요. 다리 이제 대북제 정맥이라고 하면 종아리부터 우리 발목부터 사타구니로 넘어오는 혈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행가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은 범위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거의 50cm, 60cm 가까이 되는 혈관들을 세부적으로
1, 2cm 간격으로 혹은 뭐 넓게는 3cm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게 초음파 검사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를 할 때 결국에는 얼만큼 꼼꼼히 하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혈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고장이 나는 분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부 구간만 봐도 역류가 콸콸콸 생기니까, 있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혈관이라는 게 판막들이 군데군데, 사실 다리 혈관만 해도, 다리 이 대복제 정맥 한 군데만 해도 8군데, 9군데 정도의 판막이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그 사이사이에 역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찾아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하는 만큼 검사 결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하는 것도 문제고, 사실 너무 길게 하면 지금 이제 아프거나 어지럽지 않냐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환자분이 힘들어요. 혈류가 계속 아래쪽으로 약간 쏠리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미주신경 실신처럼 약간 쓰러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불편감도 있고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붓는 분들은 검사를 그냥 오래 하다 보면 아파하시고 더 많이 부어서 좀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 시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검사를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한 분들은 딱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검사를 조금 이제 빨리 하려고 더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죠. 이승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상 청피반, 그러니까 다리 피부에 약간 울긋불긋하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확장된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하지정맥류가 연관이 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모세혈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망상 청피반이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하지정맥류가 진행돼서 정맥부전이 진행되다 보면 요거 자체도 모세혈관의 염증들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둘 다 망상 청피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나타나는 원인,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죠. 하지정맥류가. 이미 씨가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지정맥류 저희가 도플러 초음파를 할 때, 우리가 대복제, 소복제, 사실 굵은 정맥에 대해서만 관심을 예전에는 많이 가졌어요. 근데, 거기를 치료해주고 봐도 환자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증상이 남아있거나 붓는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기면 치료를 해주고 나서 그냥 지켜봅시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그런 미세 정맥 혈관들에도 문제가 생겨도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요 혈관, 그러니까 굵은 혈관을 치료해주고 나서도 증상들이 남는 경우에는 그런 작은 혈관도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까 같은 그런 검사를 해서 다시 이상 부분들을 치료를 해주는 경우들도 많죠. 네, 오늘 제가 이제 검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다 답변을 제가 못 해드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몇 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용돈님께서 제가 허리로 인해서 자식 생활을 못해 눕거나 서 있기만 하는데 서서 있는 시간이 길어나면서 최근 종아리 몇 곳에서 혈관이 돌출된 게 보입니다. 늘 종아리가 수시간을 주물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도 그동안 혈관 돌출이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돌출된 혈관 부분이 있네요. 이게 하지정맥류일까요? 이런 센시아 이런 제품들을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대다수의 하지정맥류로 오시는 분들의 약간 히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출된 혈관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셨을 때 이게 정말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생긴 돌출이 아닌 경우들이 또 한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역류가 생겨서 생기는 돌출들은, 병적으로 생겨서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돌출들은 딱 육안으로 봐도 이상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보통 약간 왔다 갔다, 이게 돌출된 정도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 보면 미세하게 그 망상 정맥, 그러니까 피부 밑에 있는 얇은 정맥이 약간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속에 있는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복제 정맥, 대복제나 소복제, 여기에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역류가 심한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아리 통증이 많이 심하고 뭐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돌출된 혈관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정맥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맥 혈관이 굉장히 늘어나 있어서 울퉁불퉁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혈관 상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사실 늘어날 대로 늘어나다가 이 판막이 고장 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벌어지면서 점점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늘어나면 이제 정맥 부전,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로 진행되는 경우들은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트레이너나 고중량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아리나 이쪽에 울퉁불퉁 아주 꾸불꾸불하게 돌출된 혈관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는 하지 정맥류로 나중에는 진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뭐 사실 검사상은 이상이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 저도 이제 하지 정맥류로 진단을 했지만 치료하고 나서 약간 증상이 남아서 검사를 통해서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증상이 묘하게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료는 사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증상이 굉장히 좀 하지 불안 증후군이랑 굉장히 겹치는데 검사상 역류가 굉장히 좀 심해서 저희가 하지 정맥류로 저희가 시술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역류가 굉장히 심해서 시술을 받고 나서 사실 증상이 한 60%, 70%도는 좋아졌는데 문제는 잘 때 뭔가 약간 불편감, 잘 때 내가 느끼는 그 이상 감각들이 있거든요. 하지 불안 증후군이 그 증상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 약을 드시니까 그 증상이 이제 원래 가졌던 증상이 이제 100%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지 정맥류와 하지 불안 증후군 이 증상이 사실 같이 겹쳐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이상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주고 남는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치료를 해주면 증상을 또 같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시간이 사실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질문에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 시간을 조금 다시 만들어서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이랑 뭐 검사에서 오늘 검사한 거에서 좀 제대로 좀 못 본 것 같다, 좀 궁금한 걸 해결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그 부분 다시 정리해서 같이 또 다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술장에서 제가 검사를 조금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하지정맥 환자분들이 많이 좀 불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하지 마셔라. 검사 자체가 아프지도 않고 간단하다.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자연스레 서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검사를 좀 가볍게 해보시라고 좀 설명드리기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궁금증을 다 해소는 못 해드렸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궁금증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종료 위에